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 소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 문학 특징과 주요 작품 소개. 정치적,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였던 1980년대는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분노와 죄의식, 원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이 주로 발표되었다.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노동자를 그린 작품과 6.25 전쟁의 원인을 밝히려는 내용의 분단 문학도 나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이념을 상실한 허무에서 출발하는 후일담 문학이 등장했다. 또한 이념 대신 문화와 취향의 문제를 중요시해 작품의 양상이 보다 다원화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으로는 정화진의 쇠물처럼, 방현석의 새벽 출정,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문열의 영웅시대, 김원일의 불의 제전, 임철우의 사평역,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그 여자네 집, 해산 바가지, 윤후명의 돈황의 사랑,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오정희의 바람의 넋, 소음 공해,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윤대영의 은어낚시 통신, 은희경의 새의 선물, 윤흥길의 종탑 아래에서, 성석재의 아무도 모르라고, 성석재. 나의 고등학생 시절 어느 날 한 친구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알고 보니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그 친구를 위해 음악 선생님이 대가 없이 노래 실력을 키우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나는 간절히 바라면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음악 선생님의 말씀을 여전히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 삶의 인상적인 한 장면을 통해 교훈이 담긴 주제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첫 번째 음악 시간에 들어온 선생님은 목소리가 정말 좋았다. 음역은 테너였고 오페라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음악 시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선생님 덕분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베르디의 아이다를 공연할 때였던가? 기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서 경마장에 가서 훈련이 잘 된 말을 한 마리 빌려왔어. 그런데 이 말을 타고 무대로 나오니까 말이 픽 쓰러지는 거야. 말에 타고 있던 기사도 떨어져서 나자빠지고. 알고 보니까 말은 전기에 굉장히 예민하대. 무대에는 조명 때문에 전선이 아래 위로 지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감전이 된 것처럼 일으켜 세워놔도 픽 쓰러지고 해서 청중들은 웃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지. 돈키호테의 로신한테도 아니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선생님의 노래였다. 이따금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중에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선생님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청아하고 가늘면서도 단단하게 끝없이 올라갈 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그 목소리에 발밑에 굴러온 공을 차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선생님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다. 또한 언제나 구체적이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싶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목이 풀리기 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2옥타브씩 3번만 불러라.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3번이 아니라 10번쯤 부르면 된다. 매일 3옥타브 이상을 10번을 부르면 유명한 가수도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변성기 지나고 목소리가 정해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만 해도 누구한테나 좋은 인상을 주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나는 단 보름도 계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목소리에 전에 없는 윤기가 생긴 것 같았다. 같은 반에 학교 주변 폭력계의 실력자로 알려진,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단 한 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대학에 꼭 가고 싶다고 했다. 학교 성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싸움은 자신이 있지만 싸움 실력으로는 체대에도 못 가니 예능 쪽으로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음악 시간에도 평소처럼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쯤 뒤인 2학년 봄 소풍을 갔을 때였다. 장기자랑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그 친구에게 나와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망설임 없이 나오더니 독일어로 된 가곡을 유창하게 불렀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앙코르 안 해? 니들 다 죽고 싶어? 그가 미소를 머금고 어안이 벙벙한 우리를 향해 말했다. 그제야 박수가 나왔다. 의아함과 두려움, 수렁거림이 섞인 약한 박수였다. 그는 두 번째 노래로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운 가곡 아무도 모르라고를 선택했다. 떡갈나무 숲 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나는 그 노래가 그토록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며 위트가 들어있는 노래인 줄 몰랐다. 노래가 끝난 뒤 한 곡 더 하라는 아우성과 박수, 휘파람 소리가 요란했다. 그는 무대 위의 가수처럼 멋진 포즈로 사양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 대학에 가고 싶고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한번 마음먹은 것을 바꾸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꾸준히 실천한다는 조건 하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음대에 진학할 수 있는 노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고등학교 2학년 생애 마지막 음악 시간이 되어버린 그 시간에 음악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가끔 곱씹고 있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말씀을 해주었다. 너희의 미래는 지금 너희가 되기를 열렬히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